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스마트폰용 코파일럿 앱을 출시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코파일럿 앱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파일럿으로 검색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있죠. 이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파일럿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긴 답변을 요한다든지 보다 빠르게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용 코파일럿 앱의 장점은 GPT 4.0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GPT 4.0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는 약간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최신 기능인 GPT-4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GPT-4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입력창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양과 마이크 모양이 있죠. 입력창에 직접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지만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결과도 음성으로 말을 해주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웹 검색, 이미지 생성, 콘텐츠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채팅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만약 음성으로 답변하는 중에 주위에서 답변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싫을 경우에는 파형 나오는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소리는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답변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음성 버튼을 껐죠. 자, 그래도 계속 답변은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만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전부 완성이 됐는데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긴 문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영상을 찍을 수가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죠. 자, 기존 챗 GPT나 다른 AI들은 이 정도로 긴 내용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았는데요. GPT 4.0이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존 인공지능 챗봇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씩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지 GPT-4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능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진흥왕은 신라의 제24대 국왕으로 540년부터 576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자, 설명이 전부 끝났는데요. 상당히 긴 내용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기존 챗 GPT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24대 국왕으로 540년부터 576년까지 재위했다고 하고요. 불교를 진흥하고 화랑도 창설하고 한강유역, 낙동강유역을 점령해서 신라의 삼국통일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세한 정보라고 있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내용들이 발췌된 곳이 어딘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거죠. 정확한 출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 있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경주 진흥왕릉에 봉안되었다고 하죠. 3번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자, 3번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참조한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인공지능 챗봇의 또 하나의 장점은 계속 이어가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부분만 말을 해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백자광회를 열어서 불교를 국가적인 사상으로 확립했다고 하는데요. 백자광회는 뭘까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광회가 뭐예요? 자, 인식을 제대로 못했죠. 음성 인식이 발음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경우 아래쪽에 있는 키패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합니다. 자, 바로 설명이 나오죠. 백자광회는 신라시대에 열었던 불교 의식 중에 하나라고 하죠. 불경을 강독하고 국가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인공지능 챗봇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파일럿은 번역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번역 기능은 다른 또 챗봇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한국 문학 작품을 요약해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비스 되었던 다양한 챗 GPT 3.5까지의 챗봇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요. 이 GPT 4.0은 어떤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을 요약해 주세요.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은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소녀 아사코와의 3번의 만남과 이별을 담은 작품입니다. 완벽하네요. 자, 그 전에 제가 테스트 해봤던 다양한 챗 GPT들은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을 요약을 해준다든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코파일럿에서는 완벽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블로그 주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주제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보세요. 자, 전부 완성을 해줬네요. 블로그 주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제의 예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실제 이런 내용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만들 때 많은 참고를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이어가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새 토픽을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을 하면 기존 질문에 이어서 답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의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새 토픽을 누르고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세계 정세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 우리나라의 정치 현황이라든지 대북 관계라든지 대중, 대미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내용들은 한두 군데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서 참고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가끔은 통찰력 있는 그런 시선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자, 사진을 직접 찍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갤러리로 가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합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책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한 다음 써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바꿔줘 라고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한국어로 바꿔준다고 하죠. 소리 없이 특정한 소리는 말처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라고 나오네요. 자, without silence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의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갤러리에서 꽃 사진을 선택한 다음 그게 어떤 꽃인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주제를 누르신 다음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앞선 주제와 연결이 돼서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저는 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꽃은 자, 대답이 끝났죠? 사진에 있는 꽃은 프라레네시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네요. 대만과 필리핀에서 자생하는 난초 한 종류라고 하고요. 하얀색이나 분홍색 꽃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식물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동물도 검색이 되겠죠. 자, 다시 갤러리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동물을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새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새 토픽을 눌러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이어서 질문하게 되면 기존에 물었던 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토픽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로 질문을 해볼까요? 전송합니다. 자, 이 새의 이름을 물어봤죠. 이 사진에 있는 새는 민물 가마우지라고 합니다. 자, 답을 해줬네요. 자, 민물 가마우지라고 하죠. 이 민물 가마우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고요. 어디서 찍은 것 같다는 이런 정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마치 비서에게 물어보듯이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인공지능 비서를 이제 스마트폰에 들여올 수 있게 되었죠. GPT가 점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도 향상되고 있고요. 정보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근래에 다양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이 가장 사용에 편리하면서 무료이고 스마트폰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GPT-4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체크해서 우측으로 켜준 다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대신 GPT-4를 이용하면 약간의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써있는 입력창에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고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끝맺음 하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GPT-4를 이용한 코파일럿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빙입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리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죠. GPT-4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달 E3에서 구동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눈 온 경복궁 이미지인데요. 4장을 만들어줬죠. 선택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자, 다시 뒤로 들어가서 다른 그림도 선택을 해볼까요? 거의 경복궁 모습하고 비슷하죠?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구경 온 사람들도 같이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지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 모습을 그려주세요.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리는 것은 재미있는 도전이네요. 100년 후 강남역 사거리 그리는 것이 재미있는 도전이라고 하네요. 자, 상상해 보았다고 하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강남역 사거리라고 합니다. 터치해서 그림을 키워보도록 할까요? 강남역 사거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그림도 있죠. 한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아래에 나오게 되죠. 미래의 서울 시내도 그려주세요 라는 추천 질문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미래의 서울 도심지 모습이네요. 자, 터치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죠. 우리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한강이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을 그렸나 봅니다. 자, 뒤로 돌아가신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자, 전부 한강이 표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산타워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서울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도 강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서울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다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잘 그리지 못하는 걸 그려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은 잘 표현을 못하는데요. 동물을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도심의 빌딩 사이를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빌딩 사이를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줬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DALL-E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AI를 사용해서 언제 생성이 됐는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물음표 눌러주시면 컨텐츠 자격 증명은 이미지의 기록 및 원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 이 이미지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서버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이용을 하려면 내려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이미지가 내 스마트폰 갤러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이미지의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죠. 자, 복사하신 다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상대편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행복한 오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에서 행복한 오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파일럿은 계속 이어서 명령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좌측에 있는 새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어서 그릴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더 행복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림 스타일이 좀 더 바뀌면서 오리가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 나왔죠. 자, 계속 이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계속 반복할수록 이 오리 그림이 점점 더 진화하듯이 바뀌어 나가죠. 자, 더 행복해 보이죠? 예, 웃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림에 좀 더 가깝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을 하실 때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명령을 해주시면 그림 자체가 좀 더 진화를 하게 돼요.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그림에 어느 정도 가깝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가 웃는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필요한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강아지와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GPT-3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그려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줬는데요. 이미지가 예전 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네요. 자,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전혀 위화감 없이 얼굴이나 손가락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줬죠. 예전 버전에서는 얼굴의 일부분이 일그러졌다든지 눈이나 입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거의 실제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죠. 자, 옆모습도 완벽하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보통 손가락이나 다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없이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미지만 구현을 해준다면 문서에 넣는 간단한 그림이라든지 사파 같은 것들은 스톡포토 사이트에서 일일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정해야 할 것도 많고 사용법도 복잡한 반면 이 코파일럿 앱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생성할 수가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일상에서 문서 같은 것들을 작업할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경우에도 사진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파일럿 앱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타이핑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 명심하실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결과물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만 명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리듬과 가사를 만들고 목소리까지 추가하여 완벽한 음악을 만드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로고송이나 배경음악은 물론이고 음악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저작권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우선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가사, 멜로디, 제목, 노래 부르는 목소리 등 모두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인데요. 만드는데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릴 때 너를 떠올리게 돼. 이 겨울에 나 홀로인데 마음이 쌀쌀해지네. 난 어디서 난 노래가 들리게 돼. 이 겨울에 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너와의 추억이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내 맘을 따뜻하게 원래 나 보기 힘들게 내릴 때 우리 함께 있던 그날을 추억하며 풍선처럼 가벼웠던 날들을 생각해. 눈이 내릴 때 내 맘도 너랑 어떻게 초라히는데 멈춰버릴래 너기 싫어. 내 눈은 너 브라우저를 일단 실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크롬이나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사용에 편리합니다. 자, 엣지 브라우저 실행합니다. 엣지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코파일럿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는 음악을 생성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페이지로 아예 들어가셔야 돼요.
엣지에서 코파일럿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copilot.microsoft.com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우측 상단 부분에 플러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수노라고 있죠. 이 수노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을 텐데요. 우측으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수노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음악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 페이지에서 대화 스타일을 창의적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이곳에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듣기 좋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재즈풍의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수노 플러그인이 활성화되면서 음악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가사를 만들어주죠. 눈이 내리는 풍경에 내 맘도 서투르게 춤을 추고 있네. 밖은 흐리고 어둡지만 내 안은 비추는 네 미소. 겨울의 선율 따라 흘러가는 저 멀리 떠오르는 내 목소리. 그 다음에 후렴도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줬고요. 커버도 만들어주죠. 그 다음 제목도 만들어줬네요. 겨울의 선율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도 서투르게 춤을 추고 있네. 밖은 흐리고 어둡지만 내 안은 비추는 네 미소. 겨울의 선을 따라 흘러가는 저 멀리 떠오르는 네 목소리. 이 연기 속에 알아붙은. 자, 어때요? 자, 정말 놀랍죠? 텍스트 몇 줄로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상업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무료 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수노 플러그인을 제공한 수노 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가사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준 가사 말고 내가 원하는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내 마음에 맞는 자유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수노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노 AI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ww.suno.ai라고 나오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Make a Song이라고 나오죠. Make a Song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 50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요. 음악을 하나 만들 때마다 10 크레딧이 소진되고 한 번에 2개씩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10곡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음악들은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좌측 메뉴에서 Create 누릅니다. 그러면 Song Description이라고 나오죠. 이 Song Description 부분에 내가 원하는 음악의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reate 해주시게 되면 가사도 생성을 해주고요. 멜로디도 만들어주고 직접 목소리를 입혀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커스텀 모드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내가 가사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자동 생성 음악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쓰는 언어들은 한글, 영어, 일어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쓸 경우에는 가사도 해당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입혀지는 목소리도 해당 언어로 나오게 되겠죠.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만들어진 음악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팝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죠. 플레이를 해볼까요? Another year's come and gone, and I'm not where I long to be. Snowfall on the city. 자, 이거는 영어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일어도 있습니다. 일어도 해볼까요?
雪降らぬ街のクリスマス明かり輝く夜に問いかける자, 이러죠? 그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전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음악의 형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겨울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곡을 만들어 주게 돼요. 자, 스무싱 K-팝 발라드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는 로맨틱 발라드 K-팝이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면 우측에 가사가 나오게 되고 커버 사진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눈이 내리면 이별이 떠올릴까 사랑하는 그대와의 추억이 하얀 눈처럼 아련하게 떠올라 두근거리는 내 맘을 담아 겨울에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 서로 자, 정말 대단하죠? 실제 우리가 K-팝 들을 때처럼 그런 식의 선율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후렴구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만들어진 곡 들어볼까요? 눈이 내릴 때 너를 떠올리게 돼 겨울에 나 홀로인데 마음이 쌀쌀해지네 난 어디서 내 노래가 들리게 돼 이 겨울에 날 따뜻하게 만들어준 네, 이런 형태의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K-팝 스타일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라드 K-팝이라고 나오죠. 자, 이 정도라면 뭐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노래의 길이가 1분 정도 길이로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사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이 길이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가사로는 1분 정도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10크레딧이 소진됐죠? 이제 40크레딧 남았네요. 자, 앞으로 4번 더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subscribe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료일 경우에는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죠. 구독제를 이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곡까지 생성을 할 수 있고 500곡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음악이 필요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사를 만들어서 음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도 직접 다 쓸 필요가 없죠. 자, 코파일럿에 들어가서 음악 가사를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B96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수노 AI로 가서 이 가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모드를 켜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붙여 넣은 다음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약간은 수정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악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데요. 로고송이라고 하면 너무 로고송 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재즈, 유쾌, 홀리데이 이렇게 좀 밝은 기분으로 나오게끔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타이틀은 IB96 로고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로 로고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사를 직접 생성을 해서 커스텀 모드로 만들 경우에는 음악을 생성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다 만들었죠? 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내 미래 꿈 너의 세상은 오직 이 땅에 산같이 눈어나인 조육의 새로운 길 세상을 밝히는 나의 바람길 나의 영감 이발단 로고송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나왔어요. 자, 두 번째도 플레이 해볼까요? 빛나는 내 미래의 꿈 나의 세상은 오직 IB96
함께 펼치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길 세상을 밝히는 나의 파란빛 나의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로고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물이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쏟아져 나온 게 2023년 정도부터인데요. 불과 1, 2년 남짓한 사이에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면 앞으로 1년 뒤에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한 음악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곳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얼마 전 윈도우 11이 업데이트되면서 인공지능인 코파일럿이 추가가 되었죠. 이번 시간은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 윈도우 11의 인공지능 기능인 코파일럿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의 인공지능인 코파일럿 기능은 하단 작업 표시에 보시면 코파일럿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코파일럿을 꺼내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코파일럿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코파일럿 기능과 작업 표시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코파일럿 두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서 이용하는 코파일럿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작업 표시줄에 있는 기본 기능인 코파일럿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윈도우 11의 기본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코파일럿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우측에서 코파일럿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하단에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에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시면 코파일럿이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때 PC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PC의 경우에는 저렴한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4000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몇 자까지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2000자까지만 질문이 가능했는데 이게 4000자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질문은 다 할 수 있고요. 문장을 요약한다든지 문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훨씬 여유 있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창의적인을 선택하게 되면 채팅을 할 때 이 AI가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균형 있는을 주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보다 정밀한은 군더더기를 없애고 주제에 집중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채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코파일럿을 이용할 때의 장점은 윈도우에 있는 여러 가지 설정이나 기능들을 질문을 할 수 있죠. 입력창에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도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할지 물어보죠?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스피커 표시에 X가 나오죠? 자, 음이 소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소거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취소해주세요. 해제할지 물어보죠? 이해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 볼륨 조절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볼륨을 최대로 올려보도록 할까요? 볼륨 최대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100이 되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면 볼륨이 100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는 스피커 볼륨 눌러보시면 100으로 옮겨져 있죠? 자, 그 다음 볼륨 50으로 조절해 볼게요. 볼륨 50으로 조절해 주세요.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코파일럿에서 직접 조절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어디서 조절을 해야 될지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배경화면 바꿔주세요. 배경화면을 바꾸시려면 설정 개인화 배경 페이지를 열어야 합니다. 자, 지금 배경 바꾸는 페이지를 열었다고 하죠.
여기서 배경색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단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윈도우 추천이나 사진, 슬라이드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코파일럿이 세부적인 것까지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죠. 윈도우 설정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위젯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위젯을 없애주세요. 자, 지금 음성을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지 못했는데 아래 보면 코파일럿에서 알아서 보정을 해주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위젯을 없애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서 위젯을 끔으로 설정해주면 된다고 하죠. 자, 여기 보면 위젯이 있네요. 끕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자, 이렇게 윈도우의 설정들을 일일이 찾지 않고도 코파일럿에게 물어서 간단하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코파일럿에게 실행해 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포토샵을 실행을 해볼까요? 포토샵 실행해 주세요. 예 합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바로 실행되죠.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이 이 코파일럿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그램 종료는 코파일럿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종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일단 메모장을 실행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볼게요. 메모장 실행해 주세요. 자, 메모장이 실행됐죠. 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은 코파일럿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성 인식 기능은 키보드에서 윈도우 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성 인식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음성 입력 버튼을 눌러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음성 인식기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은 나와 코파일럿이 채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코파일럿도 답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춤 버튼 눌러서 중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지금은 코파일럿에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됐죠. 자, 그 다음 응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응답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를 해당 말풍선 위에 얹으면 복사 버튼이 나오죠. 자, 복사를 하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질문을 할 때는 입력창 좌측에 보면 새 토픽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새롭게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서 같은 긴 문장을 써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정밀란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2023년 12월 달의 날씨를 알려주세요. 2023년 12월의 대한민국 날씨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겨울에는 북극해 면적 감소로 인해 한파, 혹한 발생 가능성. 자, 지금 제가 음성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죠. 자, 그 경우 여기 있는 입력창에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다시 누르면 음성으로 말해주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듣고 싶으실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자, 그게 아니면 여기 있는 파형 부분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12월 날씨에 대해서 예측을 해줬죠. 자, 여기에 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상단에 복사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복사 누르시고요. 원하는 워드 프로세서에 그대로 붙여넣기로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파일럿의 장점은 해당 정보를 참조한 사이트들을 다 보여주게 되죠. 보다 신뢰성 있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세한 정보 부분에 참조를 보게 되면 weather.go.kr에서 많이 참조를 했네요. 자, 이것은 기상청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끔 보면 블로그 같은 것들만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참고 문헌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엑셀 작업도 전부 가능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코파일럿은 코파일럿 기능이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에 아예 포함이 돼서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대신 유료라고 했죠. 자, 하지만 그렇게 유료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워드나 엑셀 같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부터 실행해 볼까요? 엑셀 실행해 주세요. 자, 새 통합 문서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엑셀 시트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원이 30명인 학급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점수가 나오고 각 과목의 학급 평균, 각 과목의 등수, 인원별 전체 과목의 평균을 엑셀 시트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만드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윈도우에 있는 코파일럿을 이용할 경우에는 코파일럿이 설명한 대로 엑셀 시트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이 포함된 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트 자체를 알아서 만들어주죠. 자, 그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365 전용 코파일럿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면 A1, B1, C1 셀에 국영수 입력하고 A2부터 A31까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입력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1 셀에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D2 셀에 에버리지 함수 입력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그대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대로만 작업하면 얼마든지 엑셀 시트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코파일럿의 기능인 채팅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것이겠죠.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질문, 검색 같은 것들을 코파일럿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때 공시지원금, 선택 약정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런 뜻을 잘 모를 경우에 스마트폰 구입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스마트폰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 약정의 차이점이 뭐예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이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답을 하고 있죠. 자,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구입 시에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죠. 2년간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는 대신에 기기값에서 할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정 기간 내에 약정을 파기할 때는 위약금을 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선택 약정이죠. 1년에서 2년 약정을 진행을 했을 때 매월 요금 내는 금액을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죠. 결국은 공시지원금은 구매할 때 1회 선 할인을 받는 것이고요. 선택 약정은 약정 기간 동안 매월 25%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다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채팅을 통해서 코파일럿에게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미지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입력창 아래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들고 입력창 위에 그냥 얹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업로드 되고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지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이 사진에 나오는 나비의 종류가 뭐예요? 자, 이 나비는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점박 무늬를 가진 나비라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비라고 하죠. 하지만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이 물체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소화전인데요. 정확하게 답을 해줄지 물어볼게요. 이 물체가 뭘까요? 이 사진에 나오는 물체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소방수도, 소화전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간단한 정보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창이 아래에 보이게 되죠. 이 대화창을 이용해서 해당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은 앞선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화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새 토픽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코파일럿 기능 중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죠. 그 전에는 그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그 기능도 추가돼서 달2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나무에 달이 걸려있는 배경에 루돌프가 끄는 썰매가 날아가고 있고 아래에는 오두막에 두 채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좀 복잡하게 요청을 했죠. 제대로 그려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림 그려줬네요. 자, 금방 그려줬죠. 근데 아주 잘 그렸네요. 분위기도 살려주는 멋진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해당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진짜 연말 분위기가 나는 멋진 그림을 그려줬죠. 자, 이렇게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생성된 그림들은 이 그림 자체를 판매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 그림을 내가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저작권에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사용 약관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물론 이렇게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생성된 그림을 저작권에 문제없이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품 윈도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까지 생성을 할 수 있고요. 해당 이미지를 내려받으려면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에 기본 포함된 코파일럿이지만 놀라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파일럿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코파일럿도 발전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걸 다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때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첨단의 기술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